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노랗고 오동통한 몸집에 빨간 티셔츠, 엉뚱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가 뭘까요? 바로 곰돌이 푸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곰돌이 푸입니다. 곰돌이 푸의 실제 이름은 위니 더 푸. 동화 작가이자 극작가인 앨런 알렉산더 밀른이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1926년 저자는 아들 로빈이 가장 좋아하던 곰인형 위니와 다른 동물 인형들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위니 더 푸를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후 월트 디즈니가 만화영화 곰돌이 푸로 제작하면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피카 출판사에서 발행한 곰돌이 푸인데요. 오리지널 초판본의 복원판으로 100년 전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출간 당시의 모습이 잘 재현되어 있고 어니스트 하워드 셰퍼드의 사파가 담겨 있어 더욱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울림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이야기 위니 더 푸.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곰돌이 푸. 알란 알렉산더 밀른 지음, 어니스트 하워드 셰퍼드 그림, 번역 박성애, 출판 피카. 그녀에게. 나란히 손을 잡은 크리스토퍼 로빈과 나는 너에게 다가가 이 책을 내 무릎에 놓을 거야. 그리고 묻겠지. 놀랐어? 마음에 드니? 네가 원하던 게 맞아? 왜냐면 이건 널 위한 책이거든. 왜냐면 우리가 널 사랑하니까. 서문. 여러분이 혹시 크리스토퍼 로빈이 나오는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백조가 있었다는 사실, 아니 백조에게 크리스토퍼 로빈이 있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사실을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크리스토퍼 로빈은 그 백조를 푸라고 불렀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다 백조랑 작별하게 되면서 우리는 푸라는 이름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제는 백조가 그 이름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에드워드 베어가 자기만의 멋진 이름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토퍼 로빈은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위니 더 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에드워드 베어는 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푸가 되었는지는 설명했으니 이번에는 이름의 나머지 부분인 위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런던에서 지내다 보면 동물원을 구경할 기회가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원 입구부터 시작해 동물원에 있는 모든 우리를 잽싸게 둘러본 뒤 그대로 출구로 나가곤 하죠. 하지만 진정 멋진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의 우리로 곧장 달려가 그곳에서 줄곧 시간을 보냅니다. 크리스토퍼 로빈이 그랬죠. 동물원에 가면 북극곰이 있는 우리로 갑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사육사에게 다가가 뭐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면 사육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통로를 천천히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마침내 특별한 동물 우리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열리면 갈색 털이 보숭보숭한 무언가가 총총거리며 앞으로 나오고 크리스토퍼 로빈이 고마! 하고 행복하게 소리치면서 달려가 그 곰의 팔에 폭 안깁니다. 이 곰의 이름이 바로 위니입니다. 그러니까 곰의 이름으로 딱 좋은 이름인 건 맞겠죠? 그런데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위니 더 푸라는 이름에서 위니가 푸 다음으로 지어졌는지 푸가 위니 다음으로 지어졌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분명 알았던 것 같은데 그새 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여기까지 썼을 무렵 피글렛이 나를 올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내 이야기는요? 사랑스러운 피글렛, 이 책 전체가 너에 관한 이야기란다. 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피글렛은 이 책의 도입부를 푸가 다 차지했다고 생각해서 질투가 났답니다. 물론 푸가 가장 사랑받는 친구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푸라면 불가능하지만 피글렛이라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푸는 아무도 모르게 학교에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피글렛은 몸집이 작아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죠. 2 곱하기 7이 10이었는지 22였는지 헷갈리거나 할 때 주머니 속 피글렛을 쓰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답니다. 피글렛은 가끔 주머니를 빠져나와 잉크병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글렛은 푸보다는 더 많은 교육을 받곤 하죠. 하지만 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푸의 말처럼 누구는 머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구는 안 좋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아, 이제는 다른 친구들까지 전부 달려들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무래도 어서 서문을 마무리하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앨런 알렉산더 밀른. 이야기 1. 곰돌이 푸는 꿀을 정말 좋아해. 에드워드 베어가 크리스토퍼의 뒤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쿵쿵쿵 계단에 머리를 찌으면서 말이죠. 곰은 이게 계단을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나요? 잠시만 머리찢기를 멈추고 잘 고민해 본다면 좋을 텐데. 아무튼 이제 곰이 아래층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 준비가 되었네요. 자, 소개합니다. 위니 더 푸입니다. 처음 곰의 이름을 듣고는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저기, 곰은 남자애 아니었니? 그럴걸요? 그런데 이름이 위니야? 윈이라고 부른 적 없는데요? 아, 네가 윈이라고 하지 않았니? 아, 위니가 아니라 위니 더 푸예요. 더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아, 그렇구나. 알겠어. 나는 얼른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할 거예요. 어차피 로빈에게 들을 수 있는 설명이란 그게 전부거든요. 위니 더 푸는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면 어느 날은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느 날은 난로 앞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엔 무얼 하고 싶을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실래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어요. 어떤 이야기? 내가 다시 물었죠. 위니 더 푸를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 푸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니? 자기 이야기를 좋아해요. 푸는 그런 곰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실 수 있죠? 그래, 한번 해볼게. 그렇게 푸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쯤이었을 거야. 위니 더 푸는 숲속의 어느 집에서 혼자 살았어. 집에는 샌더스 씨라는 문패가 달려 있었지. 그때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습니다. 문패가 달려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 푸의 집 대문에 황금색 글자로 이름을 쓴 팻말이 달려 있었다는 말이야. 위니 더 푸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알아. 고리난 목소리가 뒤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럼 계속할게. 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푸는 집을 나와 숲길을 걸었어. 그러다 숲 한가운데 있는 탁 트인 장소를 만났지. 그곳에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그 나무 꼭대기에서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 푸는 떡갈나무 밑에 앉았어. 그리고 두 앞발로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지. 저기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윙윙거리고 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리가 있겠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건 누군가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저렇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건 꿀벌 말고는 없어. 혼잣말을 멈춘 푸는 다시 긴 생각에 빠지더니 또 중얼거렸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꿀벌이 하는 일은 꿀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지. 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 그리고 꿀을 만드는 건 나보고 먹으라는 말이지. 푸는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 나무 위를 오르고 오르고 또 올랐어. 그러면서 짤막한 노래를 혼자 흥얼거렸지. 참 이상하지? 곰은 어쩜 그렇게 꿀을 좋아할까? 윙윙윙. 벌은 왜 윙윙거리는 걸까? 푸는 그렇게 조금씩 높이, 조금씩 더 높이 기어올랐어. 그러는 동안 노래 하나가 더 떠올랐지. 진짜 이상한 상상인데 말이야. 곰이 꿀벌이라면 나무 밑에 둥지를 지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꿀벌이 곰이라면 이걸 다 기어오르지 않아도 될 텐데. 푸는 슬슬 지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투덜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지.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 저기 저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데, 우지끈. 도와줘! 푸는 3미터 아래 나뭇가지 위로 떨어지면서 외쳤어. 올라가지 말 걸 그랬어. 푸는 6미터 아래 나뭇가지 위로 튕겨나가면서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건 말이지. 푸는 9미터 아래 나뭇가지 위로 곤두박질 치면서 실수를 변명하려고 했어. 그래, 이건 좀... 푸는 나뭇가지 6개를 연이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잘못을 인정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푸는 마지막 나뭇가지에 작별 인사를 하고 공중에서 빙그르르 3번을 돌더니 사뿐히 날아 가시덤불 속에 파묻혔어. 이게 다 내가 꿀을 너무 좋아한 탓이야. 도와줘. 푸는 가시덤불을 기어 나오면서 코에 달라붙은 가시들을 털어냈어. 그리고 다시 고민에 빠졌지. 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크리스토퍼 로빈이었어. 저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너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점점 커지고 얼굴은 점점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는 크리스토퍼 로빈의 집으로 향했어. 초록색 문이 달린 크리스토퍼 로빈의 집은 숲속 또 다른 곳에 있었어. 안녕, 크리스토퍼 로빈. 안녕, 위니 더 푸. 푸가 인사하자 너도 인사했지. 혹시 너한테 풍선 같은 게 있을까? 풍선? 응, 나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왔거든. 크리스토퍼 로빈한테 풍선 같은 게 있을까? 풍선이 생각났는데 너한테 있으려나 궁금해지더라고. 풍선은 어디에 쓰려고? 네가 물었어. 푸는 누가 엿듣지 않을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그러더니 앞발을 입에 대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 꿀을 따려고. 풍선으로 무슨 꿀을 따겠다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마침 그 전날에 친구 피글렛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거든. 그 파티에서 가져온 풍선 2개가 너희 집에 있었어. 원래는 네가 커다란 초록색 풍선을 하나 받았고 레빗의 친척 꼬마가 파란색 풍선을 하나 받았어. 그런데 사실 그 꼬마는 너무 어려서 파티에 참석할 만한 나이는 아니었고 풍선도 파티장에 두고 갔더라고. 그래서 네가 초록색 풍선과 파란색 풍선 둘 다 집으로 가져왔던 거야. 어떤 풍선이 마음에 들어? 네가 푸에게 물었어. 그러자 푸는 두 앞발로 머리를 감싸고 아주 신중하게 고민했어. 아, 그러니까 말이지. 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풍선에 매달려서 꿀을 따면 꿀벌들 몰래 가까이 다가가기 좋아. 네가 만약 초록색 풍선을 든다면 그냥 나무에 달린 잎사귀처럼 보여서 꿀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 만약 파란색 풍선을 든다면 그냥 하늘처럼 보여서 꿀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지. 그렇다면 문제는 어느 풍선이 더 그럴싸하게 보일까 하는 점이야. 벌들이 풍선 밑에 매달린 널 눈치채지 않을까? 네가 푸에게 물었어. 눈치챌 수도 있고 못 챌 수도 있고 벌들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답을 마친 푸는 잠시 생각이 빠지더니 다시 말했어. 그래, 날 조그만 먹구름인 척 꾸며야겠어. 그거라면 벌들이 속을 거야. 아, 그럼 파란색 풍선이 낫겠네. 그렇게 네 말대로 풍선은 파란색으로 정해졌지. 너와 푸는 파란색 풍선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 넌 언제나처럼 만약을 대비하려고 총도 챙겼어. 그리고 푸는 자기가 아는 진흙탕으로 가서 구르고 또 굴러서 마침내 온몸이 까맣게 진흙투성이가 되었지. 풍선에 크게 크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너와 푸는 둘이 같이 풍선줄을 붙잡았어. 그러다 네가 딱 풍선줄을 놓았어. 그랬더니 푸는 하늘 높이 둥실 떠올랐고 나무 꼭대기 근처 6미터 높이에서 뚝 멈췄어. 야호! 네가 환호성을 질렀어. 어때? 잘 됐어? 푸가 널 내려다보며 소리쳤어. 나 어떻게 보여? 어, 풍선에 매달린 곰처럼 보여. 네가 대답했어. 아, 푸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어. 파란 하늘에 뜬 조그만 먹구름처럼 보이지 않고? 아, 그다지. 그래도 어쩌면
여기 위에서 보면 또 다를지도 몰라. 내가 그랬잖아. 벌들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 푸가 나무 가까이 가려면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한 점도 불지 않았어. 그대로 둥실 떠 있었지. 거기서 푸는 꿀이 어디 있는지 보였고 꿀향도 킁킁 맡았어. 그렇지만 당최 손이 닿지 않았어. 잠시 후 푸가 너를 불렀어. 크리스토퍼 로빈! 속삭이면서도 최대한 크게 낸 목소리였지. 어, 벌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 뭘 의심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래도 벌들이 의심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네가 꿀을 따려고 한다는 걸 벌들이 알아챘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 벌들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 둘은 다시 잠잠해졌어. 그러다 잠시 후 푸가 다시 너를 불렀어. 크리스토퍼 로빈! 어, 집에 우산 있어? 아마도. 그럼 네가 여기로 우산을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산을 쓴 채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가끔 날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해. 비가 오려나 보네. 그게 우리의 벌들 속이기 작전에 도움이 될 거야. 푸의 말을 들은 넌 피식 웃음이 났지. 암튼 바보곰이라니까. 하지만 크게 들리도록 말하지는 않았어. 넌 푸를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우산을 가지러 집으로 향했어. 왔구나. 네가 나무 앞으로 돌아오니 곧바로 푸가 소리쳤어. 슬슬 걱정하던 참이야. 벌들이 이제 확실히 의심스러워 하더라고. 우산 들면 돼? 어, 잠깐만. 연습부터 해야겠다. 우리가 꼭 속여야 하는 벌은 바로 여왕벌이야. 거기서도 여왕벌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아니, 안타깝네. 그럼 우산을 쓰고 왔다 갔다 해봐. 그리고 이렇게 말해. 비가 오려나 보네. 나도 뭐든 해볼게. 구름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구름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자, 해보자. 그렇게 넌 우산을 쓴 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오려나 하고 중얼거렸고 푸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 구름이 되면 정말 좋아. 파란 하늘에 둥실 떠 있는 기분이란. 꼬마 구름들은 다들 언제나 큰 목소리로 노래해. 구름이 되면 정말 좋아. 파란 하늘에 둥실 떠 있는 기분이란. 얼마나 우쭐한 일인지 몰라. 꼬마 구름이 된다는 건. 벌들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듯 윙윙거렸어. 그러다 정말 벌 몇 마리가 벌집을 나와서 구름 주위를 빙빙 돌았어. 그때 푸는 막 구름의 노래 2절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구름의 콧잔등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떠나기도 했어. 크리스토퍼, 아이쿠, 로빈. 방금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었어. 이 벌들은 우리가 원하던 벌들이 아니야. 뭐라고? 우리가 원하는 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 벌은 우리가 원하는 꿀을 만드는 벌들이 아닌 게 분명해. 네 생각은 어때? 우리가 원하던 벌들이 아니라고? 어, 그러니 난 내려가야겠어.
어떻게? 푸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풍선줄을 놓으면 아마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건 마음에 드는 방법이 아니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다가 입을 열었어. 크리스토퍼 로빈, 네가 총을 쏘아서 풍선을 맞춰야겠어. 너 지금 총 갖고 있지? 물론이지. 네가 대답했어. 하지만 그럼 풍선이 망가질 텐데?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풍선줄을 놓는다면 내 몸이 망가질 거야. 푸의 말을 들은 너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깨달았지. 그래서 풍선을 향해 아주 신중하게 총을 겨눴어.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어. 아이쿠, 푸가 소리쳤어. 빗나갔어? 네가 물었어. 완전히 빗나간 건 아닌데 빗나가긴 했어. 아, 미안. 너는 미안해하며 다시 방아쇠를 당겼어. 이번에는 풍선을 제대로 맞췄어. 풍선에서 바람이 피식피식 새어나갔고 푸는 둥실둥실 땅으로 내려왔어. 그런데 오랫동안 풍선줄을 잡고 있었더니 그만 푸의 두 앞발이 꼼짝없이 굳어버렸어. 일주일도 넘게 두 앞발을 번쩍 든 채로 지내야 했다니까. 파리가 날아와서 푸의 콧잔등에 앉으면 입으로 바람을 푸푸 불어서 쫓아내야 했어. 아마도 말이지, 그게 푸가 푸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있단다. 푸와 제가 나오는 이야기요? 그리고 피글렛이랑 레빗이랑 또 다른 친구들도 다 나오지.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아, 그럼요. 기억나요. 근데 또 기억하려고 하면 잊어버려요. 푸와 피글렛이 히파럼프를 잡으려고 했던 날은 혹시 기억나니? 아, 결국엔 못 잡았죠? 못 잡았지. 푸는 못 잡았을 거예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저는 잡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알게 될 거야. 크리스토퍼 로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기억나요. 근데 푸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이야기로 만들어 다시 들려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 더 진짜 같거든요.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해. 나는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비는 한숨을 푹 쉬더니 푸의 다리를 붙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방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목욕할 건데 보러 오실래요? 그럴까? 제가 총을 쏘았을 때 혹시 푸를 다치게 한 건 아니죠? 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로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푸가 쿵쿵쿵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